와이드 큐어레스 타키까지 하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또 찾아와 주시면 똑같이 또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예. 와이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는 이 경우에도 레귤라와 이레귤라, 그다음에 레귤라 환경으로 나누는데 레귤라 환경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30에서 남자 환자인데 네로큐어레스 타키카디아가 있었고 터미네이션 시켰더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델타 웨이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델타 웨이브가 보입니다. 즉 매니페스트 바이페스트 양방향 전도가 가능한 켄트 파이버를 갖고 있는 더블 신종 환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BRT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환자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심하게 뛴다 해서 왔는데 심전도가 이런 식입니다. QRS는 이거에 비하면 엄청 와이드해진 것 같고 RR 간격이 이레귤러합니다. 즉 RR 간격이 이레귤러하면 우리가 배운 거는 AP밖에 없는데 그때는 네로 QRS 타키카디아였는데 이때는 QRS가 와이드하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WW에서 AP이 생긴 경우, WW에서 AP이 생긴 경우. 그러면 RR 간격이 이레귤러한데 QRS 모양을 왜 자꾸 바뀔까? 이게 문제죠. 자, 이 경우 WPW입니다. 여기서 APB 생긴 경우예요. 즉, WPW에서 APB 생기게 되면 심실의 탈분골 갖고 정상 전도로와 바이패스트릭트가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서로 더 많은 영역을 탈분시키고자 서로 컴피티션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밑에서는 빨간 에어리어가 즉 프릭사이테이션 되는 에어리어 즉 바이패스트릭트에서 영향을 받고 탈분이 되는 에어리어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QRS 와이드닝이 즉 델타 웨이브가 미니멀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QRS 와이드닝이 미니멀한데 어느 중동도에서 델타 웨이브가 이것보다 넓은 에어리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개 탈분이 된다면 그 결과로 레드 에어리어 즉 델타 웨이브가 넓어지는 거고 극적으로 도미넌트하게 빨갛게 조개 흥분되는 에어리어가 도미넌트하다 보면 이런 식의 와이드한 QRS를 보여요. 즉 바이패스트릭트를 통해서 얼마만한 심근이 상대적으로 AB 노드에 비해서 많이 탈분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델타 웨이브의 정도가 미니마이즈 할 수도 있고 맥시마이즈 할 수도 있죠. 이런 서로 불균일한 이런 심실 탈분 때문에 WPW 신드롬 환자에서 APB 생기게 될 때는 이와 같이 RR이 이레귤러하고 다양한 정도의 심실의 융합,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넓고 좁고 중간치기, 다양한 형태의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따라서 QRS가 넓은데 RR 간격이 이레귤러하고 QRS 모양이 베리어블하다 보면 반드시 WPW 생깁니다. 프리익사이티드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요. RR 간격이 이레귤러하고 QRS는 뭔가 넓어 보이고 그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하면 프리익사이티드 AP, WPW 신전에 생긴 AP를 생각하셔야 되고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는 AB 노달 블로킹 에이전트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죠. AB 노달 블로킹 에이전트 쓰게 되면 바이패스트를 통한 심실 탈분이 더 인핸스가 되기 때문에 심실 반응수가 더 빨라지게 되고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납니다. 맨날 야만은 이런 거죠. 이걸 쓰면 안 되죠. 자, 이 경우는 QRS가 와이드한데 레귤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저없이 VT라는 진단명이 떠올라요. VT의 정의는 여러분들 여기에 VPC죠. 자, QRS 사이에 QRS 액티비티가 조기에 생겼는데 QRS는 와이드하고 비자르하고 선행하는 피해가 없습니다. 즉 VPC라는 걸 알겠죠. 이런 VPC가 3개 이상, 분당 100회 이상의 빠른 속도로 반복이 될 때 VT다, 벤트리컬 타키카디아를 정의합니다. 자, 이 경우 QRS는 보면 와이드하죠. 웨이트는 100회 이상이죠. 레귤러합니다. 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VT냐?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질문은 이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레귤러하면 다 VT냐?
VT가 와이드 클래스티카이 only one form이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VT가 있지만 이런 에버런스가 있고 방금 전에 봤던 퀵사이트 AP에서 봤듯이 퀵사이트 타키카디아라는 또 다른 디지 엔티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다 와이드 클래스 타키카디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SVT, 즉 AVNRT, AT, AP, ABRT인데 메커니즘은 수프라벤트럴 타키카디아인데 번들 브랜치 블록의 형태를 빌려서 QRS가 RBB나 또는 LBB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모폴로직 분류상 와이드 클래스 타키카디아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SVT 에버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SVT가 번들 브랜치 블록이 있는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록 아까 와이드 클래스 타키카디아, 네로 클래스 타키카디아가 얼터네이팅 하면서 사이클렉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같은 경우가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록 즉 SVT 에버런트 컨덕션 보는 경우입니다. 즉 타키카디아는 ABRT인데 RBB 형태로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이 모식도에서 보이다시피 라이트 번들에서 정상적인 전도가 안 나오게 되면 RBB 형태, 즉 라이트 레비디어의 폼에 QRS 와이드는 보여요. QRS가 넓어져요. 자, 이거를 알려면 또 골치 아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에시만스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아까 심질이 한번 탈북이 되면 이 탈북에 관여했던 모든 참여하는 마이오사이트나 전도 구조물들은 QRS 정점 기준으로 해서 한번 탈북이 되고 T웨브가 완료된 시점을 근거로 해서 대개 재분국이 이루어져요. 즉 정기적인 흥분성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흥분성을 어느 정도 회복해야지만 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 리미트가 되는 시기를 우리가 이펙티브 리프렉터리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ERP는 하트레이트, 카디악 사이클 렌스에 의해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다이나믹한 베리에이션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애시만스라는 분이 발명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노드에서 임펄스가 만들어져서 이게 AB 노드를 거쳐서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번들을 통해서 QRS를 만들었어요. 이때 이용이 됐던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번들은 QRS의 생성과 동시에 이런 막전이 액티베이션 웨이폼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같은 선에다 놓고 QRS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이와 같이 여기와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언뜻 보면 비슷한데 ERP, 즉 리폴이 재분국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레프트 번들 ERP는 상대로 짧게 그렸고요. 라이트 번들 ERP는 상대로 길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도 없고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도 없고 노멀 QRS를 보이던 환자인데 이 사이에 레프트 번들과 라이트 번들의 ERP의 차이가 있는 이 시점에 만약에 APC가 양쪽 전도 시스템에 도달했다고 하면 이 환자는 정상적인 QRS를 보였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APC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QRS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확대해 보면, 자, 이 경우에 APC가 사이언스 리듬이 지나간 직후에 이런 시간적인 간격을 걷고 영이어 발생을 해서 레프트 번들과 라이트 번들의 ERP가 이런 상태에 양쪽 번들 브랜치에 도달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APC가 생겼는데 AB노를 거쳐서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번들의 진입을 시도했는데 레프트 번들은 재분국이 완료가 됐어요. 즉 ERP가 컴플리트하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레프트 번들은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라이트 번들은 아직 ERP가 회복이 되지 않은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 원래 번들 브랜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APC에 대해서는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의 형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APC 에버런트 컨덕션이라고 해요.
반응이 굉장히 싸한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와이드 QRS가 있습니다. 이 와이드 QRS. 넓고 흉측하면 여러분들 다 VPC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프리머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VPC라고 하기엔 이상한 게 뭐냐면, 선행하는 HDR 프리머치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즉, APC가 생겼습니다. 이 APC가 AV 노드를 거쳐서 라이트 번들에 도달했는데 라이트 번들의 ERP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시점이에요. 즉, 이 APC가 라이트 번들에 도착을 했는데 라이트 번들의 ERP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즉, 번들 브랜치 블록이 없던 환자인데 이 APC 한에서는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의 형태에서 표현됩니다. 이거를 펑셔널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 APC의 에버런트 컨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해 못하면 할 수 없고요. 이 APC가 앞서 드린 대로 이런 식의 디스토션된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의 QRS로서 그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게 만약에 바이패스트랙트가 있는 환자에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면 이 APC는 이런 QRS를 만들지만 연이어서 바이패스트랙트로 올라가서 AV 노드를 통해서 벤트리클로 내려오고 라이트 번들의 재진입을 시도했으나 아직도 라이트 번들의 ERP가 회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얘는 엄연히 AV-RT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QRS를 갖고 있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SVT의 초기 형태가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의 와이드 QRS 타키카드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아직도 라이트 번들의 ERP가 회복이 안 돼 있어요. 또 한 번 와봤는데 아직도 회복이 돼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광경이 라이트 번들의 ERP가 회복이 되기 전까지 반복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RR 간격이 이런 식의 사이언스 리듬이 RR 간격을 갖고 되는데 라이트 번들의 ERP가 이런 형태를 갖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QRS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APC가 생겼는데 이 APC가 라이트 번들에 도착을 해보니까 라이트 번들의 ERP가 회복이 안 됐어요. 블록이 됐어요. 이 APC는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에 QRS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ABRT가 있던 사람이에요. 바이패스트랙트가 있던 사람이에요.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와봤는데 아직도 라이트 번들이 있어요. 즉, 이 환자는 PSBT임에도 불구하고 타키카디아의 사이클 렌스가 한 번 도는 이 시간이 라이트 번들 또는 레프트 번들의 ERP보다 짧을 경우에는 ABRT임에도 불구하고 번들 브랜치 블록이 없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의 와이드 QRS 타키카드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PQRS 델타 F가 있는데 와이드 QRS 타키카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드 QRS 타키카드는 APC에 의해서 유발이 됐습니다. VT가 APC에 유발이 된다? unusual하죠. 즉, 사이언스 리듬에 의해 조절되어 있던 라이트 번들의 ERP가 APC 커플링 인터벌, APC가 발생한 이 연속된 간격보다 짧거나 타키카 사이클 렌스의 주기가 라이트 번들의 ERP보다 길 경우에는 기능적인 무각 차단이 생겨서 ABRT임에도 불구하고 RBB 형태 에버런트 컨덕션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VT와 간결이 필요하다. 그럼 이 경우에 왜 그런 QRS가 넓었다 좁아지느냐? 이런 식으로 바쁘게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애쉬먼스 현상에서 다이나믹 쇼트닝으로 QRS의 라이트 번들의 ERP가 타키카 사이클 렌스보다 단축이 되면 RBB가 해소가 되면서 QRS가 다시 날씬해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박동수가 변화가 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멀 사이언스 리듬으로 유지가 되는 심율동에서 APC가 생기거나 또는 PSBT가 생길 때는 APC의 연결 간격 또는 PSBT의 타키카 사이클 렌스가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번들의 ERP보다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한결 짧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편의점도에 의해서 에버런트 컨덕션에 의해서 번들 브레이크 블록이 없고 그 타키카디아의 정체가 ABRT, ABNRT 같은 수프라벤트라 타키카디아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번들 또는 레프트 번들 브레이크 블록이라는 기능적인 각 차단으로서 QRS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QRS가 넓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에버런트 컨덕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친절하게 설명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버런트 컨덕션은 대개 이와 같이 사이클 램프의 오실레이션이 심할 때 생깁니다. 즉 RR 간격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커플링 간격이 짧게, 즉 RR 간격이 늘어진다 보다 해서 ERP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수프라벤트리클 임펄스가 상대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조기에 번들 브레이크 시스템에 도달할 때 되게 갑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롱쇼 시퀀스로 보이는 와이드 QRS는 반드시 펑셔널 번들 브레이크 블록, 에버런트 컨덕션을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옥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와이드 QRS 타키카드의 4가지 원인하면 유식한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릭사이드 타키카드야. 이 경우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이패스 트랙트를 통해서 심실의 탈공기 도미넌트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QRS가 델타 웨이브가 맥시마이즈 되는 결과로 인해서 QRS가 넓어질 수 있다. 이거를 이 경우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더블 신드롬 환자인데 바이패스 트랙트가 2개가 있다. 한쪽으로 내려와서 한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의 대입을 해보면 심실의 활성화 과정에 AB 노드 컴포넌트는 전혀 없습니다. 바이패스 프릭사이트는 풀이 되고 거꾸로 올라오고 풀리 프릭사이트인데 거꾸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델타 웨이브가 맥시마이드 된 와이드 QRS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고리를 물고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물은 풀리 프릭사이트 델타 웨이브가 맥시마이드 된 와이드 QRS 타키카드 형태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블 신드롬에서 멀티플 바이패스 트랙트가 있어서 한쪽으로 내려오고 한쪽으로 올라오고 이런 경우에도 VPC, VT와 간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DC를 치고 나서 델타 웨이브, WBW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이 사람 혹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프릭사이드 타키카디아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형태적으로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